2018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 배우가 자신의 아파트 지하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배우는 바로 국민에게 존경받던 조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믿기 힘든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대생 수십 명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만행이 폭로되며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투 폭로는 단순한 논란이 아닌 한 배우의 몰락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극으로 이어진 걸까요? 사건의 파장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민기는 모든 것을 끝내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이 비극 뒤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존재할까요? 지금 바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충격적인 사건의 모든 진실을 확인하세요. 1991년 영화사의 찬미를 통해서 영화배우로 먼저 데뷔했습니다. 2년 뒤에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1992년 영화 첫사랑에서 김혜수의 상대 역으로 출연했으나 흥행에서 실패했습니다. 다른 동기들과 비교할 때 늦게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데뷔도 느리고 성공도 늦었던 대기만성형으로 MBC 22기 동기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이었으며 재수 끝에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5년 동안 휴학을 하였습니다. 단역 출신 늦깎이 스타로 알려졌습니다. 1996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자신을 안 나가는 중고 신인이라고 자처하며 이젠 인기가 목표가 아닌 그저 연기를 오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만 있다는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후 30대가 넘어서도 단역으로 전전하다가 MBC 드라마 TVCT에서 특징 없이 잘생기기만 한 외모가 TVCT의 AD 역할에 맞아떨어지며 서서히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출연 섭외가 종종 오기 시작했습니다. SBS 도시남녀 출연 중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패자에게 기회를 주고 응원을 하고 싶어하는 언더독 효과와 더불어 다작 출연 기회를 통해 세간의 얼굴을 알릴 수 있었으며 연기에 대한 본인의 각고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연기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선역에서 악역들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연기력과 얼굴의 소유자입니다. 시청자들은 그를 천사의 키스의 최종 보스인 식의 악마 이무권, 사랑과 야망에서 순수한 사랑과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괴로워하는 박태준과 에덴의 동쪽에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 모든 악독한 짓을 서슴지 않는 재벌 회장 신태환으로 기억합니다. 선한 역할을 맡으면 한없이 선해지고 신뢰가 가는 얼굴이지만 한번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악역을 연기하기 시작하면 오만 잔주름들이 인상적인 표정을 만들어내며 악역 포스를 풀풀 풍깁니다. 발성이 성우와 연극, 드라마의 중간 어딘가에 있어서 독특하고 강렬합니다. 말투도 아쉬워. 체에 특화되어 있는 편이라 1970에서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의 높으신 분, 컨셉을 굉장히 잘 소화해내며 실제로 역할들도 대부분 그러한 역할입니다. 또한 그의 연기 인생에서 인간미 있는 배역은 적지 않았으나 코믹 연기나 철저히 망가진 연기는 드문 편입니다. 2010년 3월에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조교수로 정식 채용되었으며 부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한 남자이자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라는 좋은 모습을 보이며 대중들에게 호감을 받는 연예인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모두가 몰랐던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곧 세상을 충격에 빠뜨릴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20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 연극 뮤지컬 갤러리에 한 익명의 네티즌이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그 연예인이 조민기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결국 청주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대는 11월 말 조민기 교수를 두고 문제가 불거져 학생초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성엑스 희롱, 성엑스 추행의 수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파악이 안되며 특정과 특정 학생이 유추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확실한 것은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성평등위, 징계의 이사회를 거쳐 조민기에게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면직 처리할 예정이고 3월 1일까지는 교수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8년 2월 2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배우 조민기 성액수 효행 의혹을 다뤘으며 조민기는 지난해 11월부터 강단에 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술 마시고 개인적으로 새벽에 연락을 주셔서 청주에 방이 있는데 그 방으로 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기는 논란 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학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진술을 추가 확인한 뒤 올해 초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주대 측은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그런 판단이 들었던 건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액수 추행 논란에 대해 조민기 측의 입장은 처음에는 강경했습니다. 조민기는 성액수 추행 및 중징계는 모두 명백한 루머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선 가슴으로 연기하라고 손으로 툭 친 걸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애들이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래방 끝난 다음에 얘들아 수고했다 안아주고 난 격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의 조민기 측 반응 이후 조민기에게 성액수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증언이 연이어 폭로되었습니다. 직접 이름을 걸고 폭로한 신인 연극 배우도 있었습니다. 비단 여학생뿐만 아니라 성액수추행을 목격한 남학생들의 증언까지 이어졌습니다. 학생을 넘어 미인대회 참가자, 심지어는 남자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또 커피숍 직원까지 강액스가 나려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입학 때부터 재학생들에게 조민기가 성액수추행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졌습니다. 조민기가 여학생을 부르면 남학생들이 스스로 여학생 보호 차원에서 따라 나가기도 했습니다. 2018년 2월 26일 과거 강액스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2007에서 2008년 무렵 평소 자주 가던 커피숍의 20대 여성 직원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하여 접근한 후 실제로 사진 촬영을 하고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차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민기는 피해자를 제압해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며 하의에 손을 넣어 추행했습니다. 이후 조민기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완력으로 완전히 벗긴 후 강액스가 나려 했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차 밖으로 탈출해 도망가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2018년 2월 28일 한 여성과 카톡을 주고받으며 음액스라는 언행과 사진을 보내 성액수추행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카톡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는 2015년 8월경 사진 일을 하며 조민기의 지인들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자연스럽게 조민기를 만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SNS를 팔로우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민기는 이후 와인에 관심이 많다며 저를 알려달라며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카톡에서 조민기는 제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었으며 곧 혼자 상상하며 흥분하여 자액수 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신체 및 발기한 성액수기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음액스란 카톡을 보낸 시기가 아빠를 부탁해 출연 시기와 겹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좋아요를 목적으로 가상의 카톡을 조작하여 게시한 페이스북 계정도 있었습니다. 조작 티가 심하게 나는 내용으로 비판이 일자 결국 계정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조민기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징계의결서에는 조민기라는 명칭 대신 조병기라는 본명이 사용되었습니다. 1차로 연극학과 재학생 3명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어 2차로 연극학과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의결서에는 2017년 1월에서 3월 동안 겨울방학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민기가 한 학생에게 연기 코멘트로 가슴으로 해라라고 말하며 신체 접촉을 해 불쾌감을 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신체적 접촉에 대해 학생은 가슴으로 해라라고 말한 뒤 가슴을 툭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민기는 가슴이 아니라 목 아래 부분을 건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민기가 여학생에게 노래방에서 키스를 강요한 사실도 적시되었습니다. 징계의결서에는 목격자 학생의 진술에 의하면 징계 혐의자는 2014년 1학기 연극 워크숍 공연이 끝나고 학생들과 노래방에서 헤어질 때 여학생에게 키스를 강요했으며 징계 혐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고된 공연을 마친 후 여학생 및 남학생 모두와 친근감의 표현으로 키스를 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주대학교 양성평등위원회는 조민기가 한 학생에게 2015년 1학기 때부터 학생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수시로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말을 하여 학생들 옆에서 부끄럽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조 씨가 본인의 의도와 달리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적 성액수이롱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사실도 적시되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민기의 여학생 성액수행 의혹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18년 2월 22일 인터넷 게시글, 학교 자체 조사 등 내사 결과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액수재 추행 혐의의 피의자로서 형사입건 처리하여 3월 12일 정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워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충북지방경찰청은 20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조민기에게 한 달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만 하여도 어린자가 수십여 명이며 혐의 자체가 교수의 직책을 악용하여 자행한 악질적이고 광범위한 범죄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철저하게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018년 3월 12일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3월 9일 오후 이후 배우자에게 바람을 쐬고 오겠다는 문자를 보낸 직후 가족들과 일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16시경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삼동 대리마트로리버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숨진 채로 배우자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7시 20분에 공식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9일
충북지방경찰청 측은 조민기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서는 모두 A4용지 6장 분량으로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명인의 죄에 대해 사법 절차에 따른 형벌에 더해 사회적 매장과 같은 고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결말이기도 합니다. 언론과 여론의 과도한 질타를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의 마지막 행동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남겨진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비겁한 선택이라는 비판 또한 큽니다. 2018년 3월 9일 저녁 방송된 채널A 뉴스탑10에서는 이날 오전 조민기가 취재진과 한 전화통화를 공개했습니다. 조민기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3월 12일 경찰에 출두하라고 한다. 이는 조정한 거다라며 원래 6일 출석하라는데 우리 딸이 대학원 입학하는데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날짜를 늦췄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재진에 따르면 조민기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특히 딸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망 당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보다시피 최후의 선택 직전에는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는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가족 걱정만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가족을 걱정하는 말을 밖으로 하지 못했으며 결국 마지막을 앞두고서야 가족에 대한 마음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전 조민기는 디스패치에게 손으로 쓴 사과문을 보낸 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후배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망 직전이 아닌 2018년 2월 27일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기 전인 26일에 보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27일의 공식 사과 입장에서는 잘못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 측은 조민기의 사과문 공개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언론에 사과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조민기가 살아서 죗값을 치렀다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으나 당시 미투 운동에 미칠 악영향과 함께 사회적 파장이 큰 성엑스 범죄를 저지른 뒤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자익수사했기에 네티즌 사이에서 재평가나 복권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계의 어두운 면과 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